증권사관학교에 6개월 동안 저랑 같이 훈련하는 비용이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그 교육생하고 같이 운용을 합니다. 500만 원의 창업자금으로 지금은 훈련을 하지만 나중에 5천, 현재는 뭐 2억, 3억 갖고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2억, 3억으로 또는 5억, 10억으로 늘더라도 거의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왜? 하루 거래대금 40억 이상짜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창업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작은 돈부터 뭐 5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매매를 잘한다고 해서 5억을 주면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이 금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은 돈부터 핸들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여러분 돈을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또는 3,000만 원, 5,0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5개월 동안 그 돈 다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돈 다 까먹으면 제 교육비 500만 원이 다 날아가는 거겠죠?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이제 다 날아가는 거고, 벌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벌면은 그분이 훈련 기간 중에 정말 열심히 잘한 걸로 해서 제가 번 금액은 모두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여태까지 제가 교육비가 쪼그라든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여기 오신 분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끈기를 가지고 훈련에 저랑 같이 임해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주식 창업을 위한 더 큰 자금을 위한 어떤 조그만 좋은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옵션으로 500만 원을 사업자금의 어떤 훈련 비용으로 제가 책정을 해서 지금까지 교육생들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데 큰 각오를 갖고 오라고 제가 일종의 장벽을 둔 거죠. 첫째는 이제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을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를 첫째 보는 거고, 두 번째 1,000만 원을 책정을 한 이유는 사실 6개월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매일 8시간을 저를 본다고 하면 제가 시간당 한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리고 또 한 달로 치자면 한 170만 원 꼴로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달달이 안 받고 그러니까 6개월치를 받느냐? 1,000만 원으로. 웬만큼 굳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 6개월로 제가 했지만 사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게 잘 되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3개월로 줄이면 안 되겠느냐. 3개월로 줄이고 1,000만 원 하면 너 돈 많이 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바보가 아닌데 이거를 2개월로 줄인다든지 4개월로 줄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1개월을 줄인다든지 이러면 그만큼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6개월로 했냐? 그 정도는 해야 정말 저한테 몸을 의탁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습관이 바뀐다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저야 물론 1년에 2턴 돌고 4턴, 3개월 해갖고 4턴 돌면 매출이 2배로 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오는 분들이 성공을 해야 저도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저도 성공을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6개월도 긴 시간은 아니에요.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 패턴을 종목이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거의 그때 치면 한 12월 그때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지금 SKC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그때 보시면 1월 초에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50주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33주하고 이렇게 75주라는 이제 저항선이 있긴 하지만 아주 수렴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이 근처에서 충분히 이제 발산이 되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때 당시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제가 1월 4일날 매수를 했는데 1월 3일날 이제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보고 나름 판단을 했어요. 151선을 이렇게 한번 또 장중에 이렇게 돌파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15일선도 이렇게 딱 타고 있었거든요. 타고 흐르고 있었고, 다음날 151선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아니면은
그 75일선이 이렇게 지지가 된다면 이 선에선 충분히 제가 매수를 해도 좋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1월 4일날 매수 진입을 했어요. 그때 가격이 43,4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1선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진입했는데 이날 고가를 보시면 43,500원이 나오거든요. 매수하자마자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SKC를 1월 4일날 이제 처음 그 감명은 씨가 매수를 했는데 차트를 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이 이렇게 향후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사겠죠. 올라간다면 패턴 1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패턴 1이 될 때 기본적으로 이걸 미리 보고 있다가 이런 시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조금 이제 쫓아가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맨 위에 이평선에서 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맨 아래 이평선에 있을 때 매매를 들어가거든요. 요럴 때 이제 들어가는 편인데 조금 늦게 이제 들어간 편인데 그래도 이제 스탑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는 거니까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패턴에 맞게는 들어갔어요. 추격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추격 매수를 했고 당시 이제 151선을 이제 돌파한다는 그런 걸 보고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대충 손절을 잡고 이런 게 명확하게 이제 선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 또 75일선이 있다 보니까 좀 타협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1% 내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데 좀 이번에는 좀 손절폭이 많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 매매였죠. 이건. 예, 안 그래도 우려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맨 위에 이평선에서 딱 그 지지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선은 이제 41,000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600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지지선을 놓고 하려니까 한 2% 정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2%는 너무 넓고 2% 놓는다 그래서 뭐 가격이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고민을 한 흔적의 결과가 1.8%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매번 매매를 할 때마다 그런 자기가 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배우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단 절반을 딱 실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실 종목을 안 쳐다봤거든요. 거의 시스템에서 익절선만 딱 이제 설정을 해놓고 안 봤어요. 왜 그때 당시는 포트폴리오도 이거 말고 2종목이 또 더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괜히 갖고 있어봐야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이노베이션을 계속 쳐다보면은 그 장중에 무수한 또 흔들림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타협을 하고 또 수익을 또 실현하는데 못할 수도 있고 흔들릴까봐 차라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자 이러고 내버려 뒀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이 준 저한테 선물이기도 하고요. 여태까지 그 감명은 씨의 매매 행태를 보면 계속 1%, 0.5% 이렇게 막 하다가 그렇게 이제 내가 깨지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결국 이렇게 SK이노베이션처럼 10%, 15%, 20% 그렇게 수익을 시장이 가져다 주는 걸 이제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서 시장이 참 달콤하구나. 시장이 얼마든지 내가 꿀단지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흐뭇하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명근 씨 또한 그 긴 가뭄에 촉촉한 단비를 맞은 모양 그 매매를 하는 보람을 아마 이번에 아주 잘 느꼈을 겁니다. 네, 대덕전자도 주봉 패턴이었거든요. 대덕전자 주봉 차트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10,000원 넘는 종목을 거래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9,100원이죠.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는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렇게 주봉상에 이제 세 개의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좀 밀집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좀 주봉상 보기 좋은 게 모든 이평선 위에 이제 위에 주봉상엔 저항이 사실 없었어요. 이동평균선의 저항은. 그래서 같은 주봉 패턴 1이더라도 좀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1월 7일 날 1,900원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오후경에 매수를 한 걸로 기억을 나는데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동평균선상이 이렇게 또 저항이 없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 바로 그런 게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딱 다음날 1월 8일 날 딱 보니까 이게 도지봉이 출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심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을 안 해주면 또 괜히 또 흘러내리면은
아래 이제 이동평균선 이제 15일선까지 내리면 거의 1600원, 700원 내려가면 또 손실이 또 엄청 나거든요. 지지선을 마땅히 잡기도 좀 애매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익절선에서 딱 설정만 해놓고 그냥 안 봤습니다. 이것도 안 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속 흘러내렸어요. 대덕전자가. 오히려 조금 수익은 이제 조금 실현했지만은 잘 빠져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덕전자를 감명은 씨가 이번에 이제 잡았는데 1월 7일 날인가 잡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대덕전자를 잡아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야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바로 올라가야 될 시나리오인데 그게 되지 않았다면 다음은 본전이든 주당 50원이든 먹고 있을 때 나와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라 이 얘기죠. 그리고 꼭 굳이 대덕전자가 아니라도 매매할 종목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해서 거의 본전이나 0.3% 정도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한 분은 이제 없어요. 그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먹고 이제 나온 케이스인데 굉장히 저는 10% 버는 것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게 되면 내가 스탑을 밑에 이렇게 놓잖아요. 손절을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격까지 올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손실을. 그래서 10,000원에 딱 샀는데 9,900원에 손절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 10,050원 할 때 끊지를 않아요. 왜? 더 갈 것이다 라는 환상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10,000원에서 10,050원 갔을 때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때 딱 50원이라도 먹고 끊고 나면 다음번 매매할 때 어떻겠습니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야 저거 내 스탑만 따먹고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스탑만 따먹고 내려갈 경우도 있고 내 스탑 따먹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자기 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일단 챙기고 나오는 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독종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K이노베이션 10% 먹은 것보다 이런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제일 보직은 정말 좀 힘든 싸움 끝에 이제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사실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 종목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더 제가 또 수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12월 26일 날 이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실제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을 뚫기가 힘겹게 뚫고 올라왔거든요. 기대했던 대로 151선 이렇게 딱 뚫고 이제 양봉이 쫙 뻗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죠. 사실 수익을 이때나 적어도 이 다음날 어느 정도 이제 실현을 했으면은 뭐 4% 이상의 정말 이제 큰 수익을 실현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좀 입절선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151선이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냥 갖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시 그때 제 계좌 상황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좀 여유만 넘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151선에서 오다가 흘러내리다가 결국은 쭉 빠져버렸죠. 이때서야 제가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더 빠지고 말았고 결국 수익은 제가 4%에서 끝났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고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한 게 패턴 일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제가 그때는 중간 환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찾기 힘들고 어려운 종목인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인데 제 어떻게 보면 계좌 상황을 좀 봐가면서 계좌가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거나 내 심리적으로 안정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손절이 되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적인 여유가 있지만은 제 계좌가 점점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상적으로 그냥 종목만 하나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좀 오히려 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결과가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더 먹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오픈 프라핏은 한 6%, 7%까지 갔어요. 그걸 버텼다가 익절을 이제 그 정도에다 놓은 거죠. 익절을 4.5%에다 놓고 가다가 이제 한 3%를 어차피 남의 돈이니까 그잖아요. 오픈 프라핏 제가 그 당시에 봐갖고 야 감명근 씨 요거 횡재했네. 요 지금 차트 보면 요 밑에서 잡아갖고 거의 바닥에서 여기서 잡아서 거의 99,000원까지 갔었는데 이 상태면 거의 한 8, 9% 먹은 거거든요. 오픈 프라핏이. 근데 이제 더 먹고 싶으니까 밑에다가 익절을 4.3%의 전략을 딱 해놓고 나머지 한 4% 갖고 버틴 거예요. 버텨서 10만원 뚫고 올라가면 이번 타에 SK이노베이션보다 더 큰 한 15%, 20%. 왜냐하면 지난번에 SK이노베이션에서 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번에
한번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4.5%의 익절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4.5%만 익절에 당한 거죠. 그래도 이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봉 추세는 굉장히 사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딴 건 고려할 것 없이 저는 딱 그래서 일봉만 봤어요. 1월 10일 날 제가 종목을 봤어요. 그때 봤을 때는 이제 딱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이동평균선이 이제 15일선이 이렇게 딱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5일선이 이제 완전히 이탈이 돼버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더 빠질 것 같았기 때문에 손절을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이 15일선만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매수를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47,900원에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15일선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장중에 보면 지금은 이렇지만 그렇지만 또 내심 또 빠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7,400원에 이제 손절을 끊고 나왔는데 더 이상 이제 뭐 15일선이 뭐 이탈을 해버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한 시나리오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굳이 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컴투스는 한번 스탑이 된 이후에는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평선 지지선이 지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지선을 깼죠. 여기서처럼 이게 지지가 돼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깨졌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나왔어요. 손실을 보는 거는 우리는 다반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때요? 1%가 넘는 손실을 봤어요. 1.38% 거의 1.4%의 손실을 봤다는 건 쓸데없는 손실을 0.4% 봤다는 겁니다. 0.4%가 두 번 모이면 어때요? 거의 1%가 되죠. 그러면 한 번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자꾸 이렇게 0.5%, 0.4% 이렇게 질질질 세다 보면 그게 또 내 확률을 잡아먹는 그런 나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좀 한 소리를 하는 편입니다. 깨지는 건 괜찮아요. 당시 효성은 이제 일봉상 패턴 3이었고 주봉상이 이제 지지를 보고 제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효성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15주선 이제 근처에서 이제 그때 당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제 주봉 차트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좀 희망을 갖는 건 이렇게 이 근처에서 이제 지지가 되고 나름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효성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그 매수하기 전 거래일 날 이제 이 차트인데 그때 당시 딱 보면은 이제 75일선에 이제 딱 지지가 닿으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사실 봉을 보면 아주 무서운 음봉이 이렇게 떠 있어서 충분히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충분히 75일선 상에서 짧게 스탑을 놓고 대응을 한다면은 만약 반등을 나올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라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이렇게 65,500원에 매수 진입을 했는데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는 67,000원까지 갔지만은 그때 당시 장중에 좀 움직임이 좀 왔다 갔다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익절선까지는 못 두고 본절선까지 올려놨는데 그때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따라갔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체결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오르더라고요, 가격이.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이제 계속 관찰만 했어요. 아쉬워가지고. 75일선을 이렇게 딱 근처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길래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가 이제 1월 22일 날 다시 매수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66,100원에 이제 매수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오래도록 있었으면은 저는 이제 한 번쯤은 이제 반등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제가 23일 날 이제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75일선을 이탈을 해서 이제 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 효성은 지금 1월 그 강명은 씨가 1월 14일 날 이 지점하고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이 지점에 매수를 했는데요. 1월 14일 날은 0.3% 정도, 33% 정도 손실을 받고 1월 22일은 0.9%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좀 전에 컴투스일 때 1.4%에 해당되는 1.35%를 로스를 받는데
여기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번 합쳐서 1.3%도 안 돼요. 그러니까 1.3%라면은 두 번을 할 수 있는 걸 지난번에는 한 번에 해먹은 거고, 이번에 두 번에 이렇게 걸쳐서 했기 때문에 조금 개선된 손실 관리를 했다, 이 말을. 그래서 깨지긴 했지만 칭찬할 만합니다. 이렇게 0.5% 이렇게 깨지다가 한번 벌면 SK이노베이션, 제일모직처럼 5%, 10%, 15%를 벌기 때문에 깨지는 걸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 3 형태하고 이제 전고점 지지 측면에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매수를 진입했는데, 네, 동아제약 이제 60분봉 차트입니다. 네, 차트를 딱 보시면 그때 당시 제가 매수 가격은 이제 15일선 지지를 보고 60분봉상 12만원에 이때 매수를 했어요. 오전에 매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흘러내렸죠.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참 지금 보니까 와서 얘기했는데 참 뻘짓을 한 것 같아요. 굳이 이때 60분 봉상 이제 15선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조금 더 기다려서 뭐 오후에 다시 뭐 잡거나 좀 더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많이 좀 마음이 급하거나 좀 서둘렀던 것 같고, 정확한 좀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 지금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예, 동아 소시오홀딩스로 해서 이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수가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이면 12만 원 때문에 이제 한 종목의 호가가 500원씩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한 0.4%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세 틱밖에 안 됐는데 깨진 거 보면 한 1.6% 정도 깨졌어요. 수수료하고 다 합쳐서. 저희가 보통은 거의 지지선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두세 틱 정도만 놓고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1,500원에 그 1.6%에 놓고 했다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골라서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 어차피 그 경제성으로 따져보면 굳이 내가 매매할 게 동아제약밖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0.7%, 0.6%짜리 또는 1%짜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동아제약을 해서 1.6% 손해를 본다는 건 아까 두 번 매매해서 1.3%밖에 손해를 안 봤는데 한 번에 1.6%라는 거는 좀 관리가 좀 소홀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롯데 하이마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기분 좋은 종목이었어요. 사실 그 전주까지 좀 마음이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도봉산에 한번 싹 이제 겨울 풍경을 보고 다녀와서 다시 이제 ACT에서 딱 앉아서 이제 딱 눈에 떴던 게 롯데 하이마트였거든요. 상장한 지가 그렇게 꽤 올해는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봉상 이게 추세가 과연 상승 추세인가 물었을 때는 크게 저도 반론을 제기할 게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좋지가 않은 차트거든요. 2011년에 이렇게 95,000원을 이제 찍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그래도 좀 시간 조정을 받지만은 충분히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만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15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제 151선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가 됐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75일선 이 근처에서 7만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N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딱 올라가 준다. 저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1월 24일 날 이제 15일선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 이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관찰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15일선을 딱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68,000원에 매수를 했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는 이 패턴 매매 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매매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의 그 이중바닥일 때 들어갔고, 그 여기 150일 이평선 지지를 보고 매수에 감행을 했는데 0.5%의 스탑만 놓고 이제 매수에 감행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바로 올라가서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받고 SK이노베이션 또 제일모직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에서 이 패턴 매매 기법,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를 계속 제한하고 있으면
결국엔 이런 종목들이 나한테 수익을 6%, 10%, 20%를 준다는 걸 또 경험을 한 아주 운이 좋은 건데, 사실 그 운도 어때요?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야, 내가 물려있으면 이런 6%, 10%, 20%짜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다시 또 금세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흠잡을 데 없는 매매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좀 하나 관심을 가진 일봉상이 이제 도지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 깊게 한번 보게 되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평균선 위에 이제 도지가 형성된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이제 매수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고, 이 보시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매수한 날, 그때 셀트리온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액면 합병이 돼가지고 이제 이 가격대는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도지봉이 이렇게 출현을 했어요. 이제 출현해서 이제 이동평균선상이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도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왠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렇게 딱 지지가 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매수를 딱 했는데, 25,350원에 매수를 했는데, 결국은 25,150원에 이제 스탑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딱 스탑을 이제 놓게 되면 다시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종목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후회를 한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에 왜 들어갔지? 지금 물론 뭐 밑에 151선에 이제 지지선이 있긴 했지만은 굳이 제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괜히 이제 쓸데없이 손절만 하게 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셀트리온은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이평선 중간에, 이게 중간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맨 위에 이평선이 지지될 때 들어간다든지 맨 아래 이평선 지지될 때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지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 셀트리온이 이제 그 당시에 변동성이 좀 크고 이러니까 또 20%, 30%짜리 한번 터뜨려 보려고 아마 좀 흥분해서 들어간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흥분했어도 그래도 이제 손실률이 1.1%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매매보다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잘못 들어가도 이렇게 관리가 되면 뭐 0.7%, 8% 내에 끊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후회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 관리가 아주 잘 된 케이스입니다. 예, KT 같은 경우에도 좀 주봉 이평선의 밀집, 그러니까 패턴 1의 경우를 봤어요. 그렇게 보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고, KT 주봉 차트입니다. 그 주에는 이제 이렇게 15주선에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150주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제 생각은 또 장기 이평선을 또 돌파를 해준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MACD가 이렇게 또 주봉성에 딱 돌아나가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제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추세가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KT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또 세계 이동평균선이 또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5주선이 이렇게 또 지지가 또 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이제 매수를 진입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잠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75일선에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하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 한 1.34% 손절 처리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서라도 여기서도 또 손절률이 1.4%나 됐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그거 1%, 0.5에서 1% 손실 놓고 하는데 1.4% 됐다고 참 너무도 심하게 하시네. 뭐 잘했네, 잘못. 0.3%, 0.4% 갖고. 근데 여러분들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0.4%가 모여서 두 번 모여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번 쏠 수 있는 총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매매를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매매 많이 못 하시잖아요. 물려갖고. 1%, 2% 다, 야, 뭐, 내가 주식하면 뭐, 최소한 더블은 먹어야지, 50%는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뭐, 0.5%를 뭐, 덜 깨졌네, 더 깨졌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쪼잔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어느 분야에서든.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0.5%,
0.4% CP 보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바꿔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달 전까지만 보면은 이제 그 일부 몇 종목만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해서 이제 그 종목만 한번 계속 도전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잘 잡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만큼 많은 또 손절의 고통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마냥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고 제가 나름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꾸다 보니까 패턴 3의 경우에도 접근을 많이 하게 되고 패턴 2 이제 이런 종목들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은 손절선이 이제 분명히 딱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시나리오만 잡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이제 다른 종목을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종목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손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뒤에서 충분히 이제 방패막이 되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매 기법에 부합되는 종목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매매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급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내가 가장이고 또는 먹고 살아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매매를 해서 빨리 이제 일단 그 쇼부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 결론을 보고 싶어 해요. 왜? 생계를 나가야 될 수컷들의 아마 아픈 주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차라리 여기 제가 뭐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와 있는 아주머니들은 차라리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고 여자들이 더 섬세하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더 여유롭고 섬세하게 차근차근 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매매하라고 시킨 적도 없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쌓이면서 그 신중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항상 이제 매수 이제 전날이나 전전날 이렇게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짜다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항상 기대감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가길 바라고 물론 안 되면 손절이라는 장치가 이제 방패막이 되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착을 못 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조금 더 여러 종목보다는 한 가지 종목에 집중을 해서 계속 하는 방향으로 갔고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조금 여유로움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일단 경험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더 많이 해보는 게 일단 무조건 좋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제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서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인의 경지라고 보긴 힘들지만 열고가 없어진다는 건 그만큼 냉정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냉정을 찾게 되면서부터 1% 이상에 되는 손실률도 없어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챙겨서 먹고 나오고 0.2%라도 어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고 나오고 일단 챙기는 그런 자세들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 할 때는 이제 손절폭을 뭐 넓게 잡아서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조금 추격 매매를 제가 한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신을 차린 게 추격 매매는 무서운 거니까 좀 그나마 좀 빨리 좀 손절을 끄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좀 1% 후반대에서 2% 사이에 제가 손절률을 보였던 것은 가격대를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 종목도 있고 10만원 초반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사실 두세 틱이면 충분히 1%가 넘어갑니다. 뭐 손절은 경제적으로 잡았으나 그런 이유 때문에 수치로 봤을 때는 이제 손절 폭이 좀 넓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많이 커와서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손절률이 커와서 야 1% 넘지 않냐 1.4% 뭐 1.5% 툭하면 1.7% 이런데 1.7%면 3번 내지 2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스스로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좀 정착이 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전달에 비해서는 충분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달 워낙 많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매매가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절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10% 4% 이렇게 수익이 나더라도 또 거기서 또 까먹는 거죠. 까먹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계좌가 또 지금 또 마이너스라고 해서 제가 뭐 서두른다고 해서 또 플러스가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세금하고 수수료가 엄청나게 나왔겠죠. 그거는 전부 다 어때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낸 거예요. 그 부분 굉장히 고무적이죠. 사실 모든 비용을 세금도 0.3%가 되고, 그게 뭐 지금 한 40번 정도 매매했으면 얼마입니까? 한 12%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똔똔에 이렇게 만쳤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남의 돈 갖고 6개월 동안 공부한 거니까. 제 교육비도 안 줄어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비록 마이너스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예. 이번 달 큰 전환기가 된 게 이제 패턴 3을 이제 매수하면서 좀 더 이제 종목이나 매매법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매매 진입 횟수 대비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제가, 성공한 횟수. 그게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10번 제가 매수를 시도하게 되면 결국 8번은 본절 아니면 손절에는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손절이란 그 완충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겁을 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 나머지 성공 확률 2-3번에서 제가 충분히 이익을 더 극대화한다면은 나중에라도 더 좋은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거는 결국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벌어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좀 더 여유 있게, 그러면서 기다리자. 아직은 기다리다 보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많이 좀 위축이 되는데, 그런 좀 자기 자신과의 좀 싸움이죠.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빨리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더 실수를 더 크게 하게 될까봐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을 좀 경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걸 저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껴요. 산행을 하면서도 느끼고, 그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서 이 사람이 아직도 불안해 하는구나 등등을 이제 느끼는데, 그런 감정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5개월이 지나서는 이 사람이 강명근 씨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구나. 이제는 깨져도 그렇게 뭐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는구나. 맨 처음에 벌 때는 벌어도 자기 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깨져도 나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셀프 컨피던스가 점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기쁘고, 뭐 마이너스 한 1점 몇 프로 이렇게 손해는 났지만 그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는 않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하고 참 수익 실현한 걸 보면 거의 복사판이거든요. 이때 제가 1월 25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1월 25일 날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68,000원이었어요. 68,000원에 매수를 해서 이제 바로 상승을 이제 쭉 했죠. 쭉 상승을 했는데, 제가 매도를 한 시점은 2월 4일 날 72,9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왜 또 72,900원이었냐? 참, 입절선 잡기가 참 애매모하더라고요. 뭐, 이평선이 뭐, 지지되고 있는 것도 마땅히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에 이제 73,000원 밑에로 해서 뒀는데, 장중에 이것도 흔들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72,900원에 이제 절반 이제 체결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50% 보유하고 있던 것도 그렇게 쉽지만 않았어요. 되게 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장중에 75,000원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2월 7일날 이제 73,900원에, 또 74,000원 밑에 제가 이제 나머지 50%에 대해서 익절선을 뒀는데, 이제 거기서 해서 나머지 이제 이렇게 매도가 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롯데 하이마트도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참 보면 항상 고민을 하는 거지만, 이제 수익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나아진 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수익을 이제 확정을 지으려는 이제 습관이 좀 들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해준 이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전략이 조금 바뀌었죠. 반은 나름대로 고가라는 곳에서 털고 반은 익절을 놓고 이제 기다린 거. 더 많이 먹기 위한 전략이죠. 수익 관리를 위한 전략이 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수세적인 익절을만 자꾸 올리는 거에서 맨 위에서 딱 끊어 먹고 나머지 반은 또 이렇게 중간에다가 익절을 또 놓고 악착같이 따라가서 끝까지 수익의 극대화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전략으로 표출된 거기 때문에 아주 수익 관리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근성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KT 그때 당시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때 한번 매수를 했죠. 해가지고 이제 이날 손절을 당했습니다. 1월 31일 날 이제 손절을 당한 이후에 그러면서 지켜봤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좀 분위기가 아침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7,350원에가 제가 다시 매수를 따라 붙었어요. 그때 바로 보고. 충분히 그 전에 시나리오가 참 제가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손절을 놓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 전날 종가 정도 이렇게 손절을 생각하고 37,350원에 따라 붙었는데 15일선까지 쭉 이제 뻗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다가 이제 2월 5일날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38,000원에 한번 매도를 했어요. 이게 또 원래 37,950원에 뒀는데 이제 38,000원에 제가 먼저 이렇게 익절 스탑을 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량은 이제 2월 8일날 37,600원에 나머지 이제 15일선이 붕괴될 때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참 아쉬웠던 게 왜 제가 양봉에서는 못 팔고 이제 음봉에서 이렇게 이제 매도를 치게 되어서 이게 조금 많이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좀 드네요. 반은 먹고 반은 이제 본전 근처에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세금을 커버하는 정도에 놨더니 0.3%를 딱 먹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익절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수익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잘 가는 종목이 생기면 이제 수익 관리를 확실하게 해놓는 거기 때문에 예. 롯데 하이마트처럼 큰 수익은 못 먹었지만 나름대로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매매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먹은 사람이 사실은 잘 지켜요. 매매도 수익을 본 사람만이 악착같이 수익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 거에 표출이 돼서 롯데하이마트에서 한 6.5% 먹고 KT에서도 한 1.4%도 먹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깨지는 그 확률 어디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깨지는데 그 깨지는 걸 1% 내외로 했다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야 잘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충분히 그 손실 관리를 잘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1%가 넘질 않았으니까. 이게 이 금액이 이제 수수료하고 세금을 다 합친 금액이니까 실제로 매매 저기는 한 0.6% 정도 손해를 보고 수수료가 0.3% 기본이 있기 때문에 0.6% 된 거니까 이제 점점 제가 그런 교육생들한테 표현을 해요. 독사가 돼 간다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이제 저점이 좀 지지가 돼 있었고요. 이동평균선도 아래 지지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 이제 한국전력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그때 당시 이제 매수하던 주였고요. 이때 당시 11월 이제 첫째 주 보시면 이때 고점 이후에 이제 눌림을 준 다음에 이제 쭉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눌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전 고점에 이제 지지가 있었고, 그리고 15주선이 이렇게 또 지지선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이제 손절선이나 이런 게 판단을 하기가 제가 쉬웠고요. 그렇게 보고 당시 이제 일봉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큰 상승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좀 조정받는 모습이거든요. 이때 좀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3만원대나 75주까지 이쯤까지 하락을 했을 때 싹 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음날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 38,50원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때 당시 처음 매수했을 때는 약간 이제 손실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이제 상승을 해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익절 관리를 그나마 잘해서 이제 수익이 났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피날레를 수익으로 잘 끝내고 나왔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이익 관리를 잘한 케이스예요. 반은 2.3%를 먹고 나오고 나머지 반은 익절 부분인 0.6%에다가, 그러니까 0.9%, 그러니까 2.3%를 먹고 나오고 1%에다가 이제 익절을 놨는데 수수료하고 세금 제하니까 0.6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 수익을 지키는 그런 매매를 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굉장히 퍼펙트한 케이스예요. 우연히 또 시장도 잘 맞아줬고, 성공 확률이 사실 좋았죠. 사실 좋았고, 그런데 수익을 크게 실현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달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실제 보면은 제가 포트폴리오에 담더라도 한 종목당 4대 4대2, 그러니까 종목을 두 종목밖에 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 수익이 나더라도 실제 포트폴리오의 변동률은 약 0.5에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후로부터 추세를 보셔야지, 뭐 지금 뭐 제가 수익이 뭐 아예 안 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의 마이너스보다는 2월 달의 마이너스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6개월을 마치고 났을 때 총 1.7%의 마이너스를 냈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5달째의 그런 마이너스와 지금의 마이너스, 6개월째 마이너스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거의 이런 수준이면 본전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감명근 씨한테 기회를 다시 줬다, 이렇게 돈을 들고 살아있는데 시장이 기회를 줬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5%, 10%, 20%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혀 뭐 불안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배우는 데는 정말 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매매 기법이나 뭐 종목 고르는 것은 뭐 완숙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뭐 그 정답은 시장이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선정이 잘못됐을 때는 뭐 손절로 과감히 응징을 할 것이고, 잘 되면 이제 수익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중요한 게 시장 이제 매매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제가 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 완전히 다 배웠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자신감이나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6개월도 짧아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훈련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서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6개월 동안을 해서 제가 도제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매 의사 결정을 정교하게 해나가는 과정을 가르쳐 드렸는데, 저하고 인연을 한번 맺으면 평생 가는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은 했지만 6개월 동안은 또 이제 자기 자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은 교육비 중에 일부를 제가 제공을 해줘서 그거 갖고 실전 매매를 하지만 6개월 동안은 이제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니까 그때도 제가 옆에서 봐드려요. 그때부터는 공짜로 봐드립니다. 6개월 또 그 뒤에도 계속 같이 매매하면서 계속 그 케이스가 안 나온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6개월에 원턴이 다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계속 보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대응을 하라라고 옆에서 계속 자전거 옆을 따라가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홀로 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6개월 훈련 기간이 끝나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혼자 얼마든지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그 맛을 즐기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창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분식집이나 뭐 치킨집 이런 걸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또 투자금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여기저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거기 비하면 제가 만약에 또 치킨집을 하려고 했다면은 투자 자금도 있어야 될 뿐더러, 많이 있어야 될 뿐더러 또 많이 또 교육을 또 받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또 주식 창업에 지금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창업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가 만약에 업을 하는 것보다 주식 창업을 한다면은 충분히 더 자신이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돈을 여러분들을 벌게 해드린 게 아니라 깨지지 않게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끝난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간명근 씨의 케이스는 충분히 주식을 사업으로 해도 젊은 나이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그 계획하는 어떤 자산운용사나 그런 걸 만들게 되면 간명근 씨를 충분히 제 트레이더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어떤 근성과 그걸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아주 그 흐뭇하게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매수 매도를 하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훈련을 받기 전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손절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개념이나 뭐 기준도 없었고 되게 주먹구구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손절 관리의 개념도 알게 되고 익절 관리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수익 내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시장에 대해서 많이 또 겸손해졌다는 걸 나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딱 6개월을 지금 잘라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지, 처음에 이렇게 수익이 잘 나다가 다시 한번 또 밑에 이제 고꾸라졌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딱 시기였거든요. 6개월이. 그 시기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더 좋은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상승만 경험한 게 아니라 하락하고 어려운 시장을 다 경험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많이 제 매매에 있어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끝내고 나면 좀 시원섭섭하죠. 시원섭섭한데 그래도 이제 이 훈련생과 제가 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훈련생들 지금 졸업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지금 우리 SS증권 방송에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맞춘 그런 트레이더로 제 트레이더를 한 명 제가 키워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고 앞으로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해줘서 정말 이제 돈맛을 보고 시장을 꿀단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끔 제가 코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주식을 사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달려 드셔야만, 사업 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뛰어 드셔야만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엿보인다. 여러분 주위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을 얼마나 쉽게 대하고 쉽게 접근했는지는 이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충분히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3에서 5%만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600만 주식 인구 중에서 3에서 5% 안에 들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준비를 하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준비를 하고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시장을 꿀단지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을 하는 계기가 돼서 주식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잡이가 이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니까, 그런 정신을 꼭 가지시고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과실을 따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말 열정과 간절함으로 똘똘 뭉쳐서 이 시장을 잘 개척해 보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영원 씨 여태까지 그 방송하고 매매하고 고생했는데 네. 방송해보니까 어때요? 맨 처음에는 뭐 대표님께서 예전에 방송하신 걸 제가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저도 한번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뭐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고 뭐 떨리기도 했고 좀 그래서 좀 답답한 면도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방송도 처음이었지만 훈련하는 것도 처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훈련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익숙해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저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 내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다 해내지 않을까. 방송도 처음이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코치를 받으면서 거기에 적응하듯이 트레이닝도 잘 적응돼 갖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감명은 씨도 거의 비슷하구나. 방송도 뭐 처음부터 몰랐잖아요. 예. 훈련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고, 그러니까 매매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몸으로 잘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몸속 깊숙이 체화가 돼갖고 앞으로 매매하는데 잘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쓰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경험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를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명건 씨는 이제 차후에 어떤 주식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 방송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 주식을 사업으로 할 때 어떤 각오로 해야 되겠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잠재적인 훈련생들을 위해서.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을 할 때는 이게 오히려 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막 접근했다가 이제 훈련을 이제 조금씩 받으면서 이제 고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 그렇게 느끼면서 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매매하면서 아쉬웠던 것들은 좀 많이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래 따라가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방송한 자료를 제가 복기를 하다 보니까 이때는 제가 왜 매수를 했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딱히 잘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부끄러운 점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 2월쯤 돼가니까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도 훈련의 성과가 이제 여기에 봤을 때 좀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6개월이 되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훈련이란 데에서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식 매매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절대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절대 몸에 체득이 되지 않는 다음에 그렇게 HTS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대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괜히 누구나 뭐 정보 매매 이런 자기가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아무런 기준 없이 그렇게 매매를 했다면 이제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분명한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고 그렇죠. 원칙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만 한다면은 앞으로 나중에 주식 창업을 했던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성공할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설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6개월 정도는 인생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결코 시간이나 이런 걸 투자를 했을 때 전혀 후회하지는 않으실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장영환의 주식 창업하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리고요.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시청하시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주식 창업하기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더 좋은, 그 다음에 더 뜻깊은 주식 매매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다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에는 저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괜찮아요? 어떻게 글쎄,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너무 잘해서 그거는 PD님께서 알아서 넣으실지 안 넣으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겠죠. 감명은 씨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다음 시즌을 보시면 감명근 씨의 활약상을 더 보실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즌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